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 설명서. 특히 약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여기 적힌 사항들은 누가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요? 의사들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 먹어보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의사나 제약회사 전문가들이 회의해서 같이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약은 정말 잘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돼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막중한 의무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연구 간호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신약이 개발되면 가장 먼저 시험에 드는 직업, 오직 임상시험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소개합니다. 오늘 찾아온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인데요. 보통 병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곳만 떠올리지만 잘 살펴보면 임상시험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 같은 이곳, 임상시험센터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박수연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개발되길 기다리는 신약은 안전성, 효과 여부, 적정 투여량 등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을 4단계로 나눠 실행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정을 관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직업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입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일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총괄 임상시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한 환자나 일반인들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며 환자들의 병력이나 기본적인 투약 경과 등을 확인하고 또 임상시험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방문 스케줄이나 검사 등을 예약하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임상시험에 잘 참여하여 안전하게 약물의 효과를 얻고 환자분들이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게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보조연구원 교육, 신종검사법 관련 자료 수집, 관련 학회 참석, 시험과정 전반 기록,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는 피험자 관리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 오셔서 이제 상담하러 지금 이제 가야 돼요. 위쪽으로. 피험자와 연구자, 제약회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임상시험의 첫 시작인데요. 안녕하세요. 갑상선에 대한 항암 치료제가 새로 개발되는데 제가 성격상으로 봐도 모든 거를 나가면 잘 이겨낼 것 같고 받아들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좋은 약을 또 개발한다면 나중에 딴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권유하시고 또 저 생각에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 싶더라고요. 그래 하게 됐지. 임상시험이 시작되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체크해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임상시험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혈액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임상약 드시는 동안 문제가 없으셨는지 이상 반응이 없으셨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제약회사와 연구자한테 보내주는데요. 이때 작성하는 보고서를 케이스 리포트 폼, 우리말로는 증례 기록지라고 합니다. 이 CRF는 정해진 관찰 항목별로 측정한 결과를 적는 것으로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보고서에 약의 복용 방법, 효과, 효능, 부작용 등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연구 항목 작성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목. 우리 약을 이제 많이 줄이고 좀 걷는 거 괜찮아지셨다고요? 가끔은 이미 나와 있는 약의 새로운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시험도 진행하는데요. 항암제가 갑상선 암에는 적용되는 치료제가 항암제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암의 치료를 하고 있는 항암제를 요 갑상선에 접목을 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피험자와 의사의 스케줄 관리도 하는데요. 전날에만 항상 하시고 오세요.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지금 이제 환자분이 교수님 만나고 진료 보러 가시기 때문에 진료 상담 같이 들어가러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설명 듣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바뀐 점이 있으면은 또 바뀐 거를 또 그거 하고 훨씬 저한테는 편리하고 좋지. 환자들한테는 훨씬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간호사 출신이 많은데요. 연구자인 의사와 피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의학용어나 약품명, 그리고 질환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간호사로 근무를 임상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업무를 좀 자율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요. 우리 병원에 이제 그런 임상시험센터가 있으니까 환자를 좀 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대하면서 환자를 또 케어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니까 나름 또 다른 보람과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임상시험은 제약업계에서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릴 만큼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매달 하나만 먹는 이렇듯 큰 사명감을 안고 일하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 전공이라든지 보건계열 학과를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와 더불어 약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그다음에 임상병리학과 등의 다양한 그 보건계열과 쪽을 나오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시험 업무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라든지 다양한 임상시험 과정을 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계열의 학과만 나와서는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나 임상시험 관련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이와 관련한 제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쌓는 것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병원 및 대학의 임상시험센터 등에서는 매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기본교육 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꿈꾸는 자, 이런 능력을 갖춰라. 첫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약물 투약이나 피험자 관리 등 임상시험 과정 전체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창한 외국어 능력. 최근엔 글로벌 임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외국 검사기관의 자료조사와 연락 업무,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도 모든 업무가 영어로 진행돼 유창한 외국어 능력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어떤 학생에게 어울릴까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첫 번째이고 약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 주로 앉아서 문서 관리나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이 많아서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 좋아요. 광범위한 부서의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민첩하게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센터나 기관에서 선발하는 공채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1차 서류 전형을 거친 다음에 2차 면접 과정을 통해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연구자들이 개인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간호사 이력이나 임상시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 일종의 개발은 자동차 수백 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데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발전 가능성이 높아 더 각광받는 직업입니다. 현재 신약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임상시험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임상시험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으로써 전문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의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점차 확장되고 전문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자들이 건강을 찾아가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들. 앞으로도 그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 약을 먹는데요.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판매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상시험인데요. 새로 나온 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임상시험의 일정을 관리하는 직업,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입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비롯해 임상병리학과, 약학과, 보건행정학과,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등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경우 임상시험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병원이나 대학, 제약회사 부속 임상시험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의 채용은 크게 공채와 개별 계약으로 나뉘는데요. 공채는 임상시험 전문기관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개별 계약은 임상시험 책임교수 혹은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 선발합니다. 최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산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적인 임상시험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갈 임상연구 코디네이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